첫인상 질문 하였는데 용담 씨의 몸이 먼저 앞으로 훅 들어옵니다. 말이 아니라 진짜 몸이 기울여서 상대에게 확 기울어지거든요. 그때 깜짝 놀란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눈이 커지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난감한 듯 시선이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상한 건 여기입니다. 같은 장면이 누군가에겐 솔직해서 좋다로 보이는데 누군가에겐 선을 넘긴 거 아니냐고 읽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성격일까요? 아니면 해석이 갈라지는 순간일까요? 오늘은 괴짜와 여우, 사람 자체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어떻게 판을 갈라놓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용담 씨는 숨기지 않는 스타일 같긴 한데요. 상대가 불쾌해질 가능성을 계산하지 못하는 지점이 나오고요. 백합은 곰 같은 이미지를 깔아놓으면서도 말 몇 마디로 상대와 시청자 프레임을 같이 잡아나가는 여우 같은 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화의 승부는 호감이 아니라 경계와 프레임에서 갈린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 포지션은 어려운 뜻은 아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먼저 깔아두는 이미지 정도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곰, 여우도 성격 건참처럼 딱 고정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방식을 편하게 부르는 말로 쓰려고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 나는 솔로 사계 모두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이제 용담 누나랑 지금 백합 누나 두 분이서 각각 데이트하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게 됐고, 요게 이번 화에 좀 중심 서사가 된 것 같죠?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안 나왔죠. 저학진이 양 살살살 자골리고 있어. 이 사람을 되게, 저도 이번 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두 분의 데이트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만, 아니 왜 이 아저씨가 나오는 거를, 우리 영수 아지가 나오는 거를 왜 예고편으로 밀어놓으면 어떡해. 저도 지금 MC들처럼 막 답답해가지고 참을 수 없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오늘 저희 정신분석 매니아의 심층분석 뭡니까? 자, 어떤 상황에서도 저만의 고유한 심층,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심층적인 내용을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8기 이학영수의 활약과 22영수의 활약을 기대를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번 화에서도 굉장히 되게 특이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썸네일을 이제 괴짜와 여우라고 한 이유기도 합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자,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괴짜가 누굴 것 같아요? 혹시 괴짜가 이제 백합님이라 하고 여우가 이 용담님이라 하신 분은 조금은 저랑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생각도 틀리진 않은데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여우라고 보고 있고 이분이 괴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용담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용담씨가 왜 제가 괴짜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용담씨와 상철님의 데이트 내용을 쭉 흐름을 보면은 우선 용담씨는 상철씨를 이제 거절했죠. 크게 설렌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을 깠고요. 그거보다 제가 미묘하게 보는 지점이 뭐냐면 그 부분 있죠. 서로 이제 첫인상 상대방 인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할 때 정말 훅 들어와요. 여기서 훅 들어온다는 게 마음속으로 훅 들어온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신체가 훅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몸이 진짜 훅 들어와요. 원래 디폴트가 이렇게 용담 씨가 허리를 이제 딱 꼿꼿이 세우고 있다면 몸을 이렇게 훅 기울여 버려요. 첫인상 상철님인데 하면서 훅 앞으로 기울거든요. 그때 상철님이 엄청나게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철님이 순간 눈이 커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워낙 경륜 선수고 그런 순간적으로 판세를 가르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대놓고 자기가 흔들렸다는 거를 말하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눈이 이렇게 힘이 탁 들어가요. 마치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눈이 약간 조금 사배관이 좀 특이하다고 욕을 먹고 있는 옥수님과 좀 비슷해요. 옥수님도 눈으로 좀, 이 29기 옥수님도 눈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 눈이 누군가에게서는 조금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 귀엽게 보려고 하는 편인데 어쨌든 상처님도 그렇고 옥수님도 눈으로 놀랐다거나 불쾌하다거나 이런 감정을 티를 안 내고요. 눈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상철님 자체가 그렇게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서 상철이 용담 씨가 아까 상철이 있습니다 라고 훅 들어올 때 몸을 순간적으로 확 기울였을 때 이렇게 눈이 커집니다.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우선 상철이 많이 놀랐고 이게 왜 좋은 신호가 아니냐면요. 용담 씨의 행동은요. 타인의 내 행동으로 인해서 불쾌할 수 있다는 거를 전제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용담 씨가 괴짜라고 보고 있어요. 괴짜들의 행동이 그거죠. 마이웨이죠. 저도 좀 마이웨이가 심한데 용담 씨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A라고 의도했지만 반드시 그 A를 A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B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용담 씨는 좋은 의미에서 가까이 가고 싶어서 상철한테 강조를 하고 싶어서 몸을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철은 놀랐어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갑자기 훅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첫인상 뭐 어땠어요? 라고만 물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당신이 나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굳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하는 거야? 상철은 의외로 22기 때도 그렇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체크를 다 했을 거예요. 실제 인터뷰상에서도 아마 상철도 용담 씨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저는 그가 괴짜인 거고 여우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믿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속을 그렇게 숨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숨기지 않는다는 것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더라도 내가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내 행동을 숨기지 않는 건 하나의 전략이에요. 일부러 투명성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성이나 뭐 윤리성을 가질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그 투명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투명합니다 하면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전략이란다면, 지금 그 행동은요, 다른 사람이 불쾌하든 말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겠다는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괴짜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철과 같은 보편적인 사람들, 어느 정도 좀 다듬어져 있고 사회생활 좀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때 요 장면 때 순간적으로 상철의 손을 보면 계속 손에 힘이 들어가 있고 꼼지락거려요.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손이 닫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자세가 닫힐 수가 있나? 마치 무슨 면접 보는 사람처럼. 네,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신호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용담 씨의 행동이 솔직하고 털털하고 그런 느낌보다 타인의 경계를 지금 임의로 함부로 좀 침범한다는 느낌을 상철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대화하거나 그런 모습 보면 상철이 순간적으로 눈을 돌리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집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집중이 있으면 딴 데로 눈이 돌아갈 틈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철이 이후에 물어봤죠. 용담 씨한테 에이 혹시 더 다른 관심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용담 씨가 에이 비밀 하면서 이제 받아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상철은 뭔가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스타일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느낄 것 같아요. 네, 지금 용담 씨는 너무 솔직하고 어떤 사회적 의뢰라든가 다른 사람 좀 배려한다거나 간극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고 그것이 상철에게 많이 불쾌감을 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후에 용담 씨가 그렇게 물어보죠. 야, 그럼 뭐 역으로 물어봐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이 상철 씨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말을 딱 던졌을 때 이렇게 받아쳐지는 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역으로 물어봐야 되라는 말은 용담 씨가 그냥, 용담 씨도 그렇게 의도를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너도 말 안 할 거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나 되게 불쾌하다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철은 그런 의도를 말한 게 아니라 그냥 툭 물어본 거예요. 뭐 혹시 다른 관심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상철은 내가 용담 씨와의 간격을 어떻게 조절할지, 내가 이 사람과 더 함께 나갈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말이었고,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말함과 동시에 역으로 자신에게 반격이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뭐 굳이 따지자면 상철이 처음부터 난감한 말을 왜 했습니까? 라고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치냐의 말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상철은 용담 씨가 반격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열심히 이제 쩝쩝쩝 하면서 냠냠 쩝쩝 하면서 맛있게 먹죠. 먹방을 찍는가라고 해서 제작진이 이제 자막을 띄우기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상철 입장에서는 뭐지? 데이트 하는 게 맞나?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담 씨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우선 지금 먹은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것을 상철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용담 씨는 괴짜거나 자기 속을 있는 대로 까는, 굳이 그 라인업을 따지자면 곰과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용담 씨의 속옷끈이 보이니까 상철 씨가 물어보죠. 상대방이 그런 옷을 싫어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 자체가 상철을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용담 씨가 민소매 입고 운동합니다라고 했을 때 뭐 여자들끼리 운동하는 상관없지만 상대방이 그런 옷을 싫어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너가 지금 두 번째로 내 선을 넘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물론 용담 씨는 몰랐지. 상철이 그런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고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거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철이 두 번째 경고를 했고, 상철 또한 미세하게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용담 씨도 동시에 느꼈을 것 같아요.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용담 씨가 이제 훅 들어가요. 자, 이거는 상철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이라 할까나?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게 용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스타일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때 용담 씨가 역으로 그렇게 받아치죠. 싫어요? 라고. 왜 상철 씨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상대방이 그런 옷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이거는 상철이 되게 싫어한다는 의미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철 스타일 자체가 난 이런 거 싫어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굳이 내 말에 방점을 찍고 책임을 질 스타일이 아니고 돌려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담 씨가 아까도 그렇고 싫어요? 말아요? 라고 답을 이제 고정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상철 씨도 나머지 두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나한테 까세요 라고 이렇게 반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상철 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상철 씨가 이제 쓰리아웃이라고 본 지점이 뭐냐면, 그래서 이후에 상철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난 좀 보수적이다 라고 했을 때 용담 씨도 같이 얘기를 하죠. 저도 보수적이긴 해요 라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용담 씨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도 보수적입니다. 니만 보수적인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철의 성격은요, 숟가락 조용히 내려놓고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날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요, 분명히 상철이 앞에 얘기했죠.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나는 그런 스타일 싫어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저는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시티 있고 그런 스타일, 좀 개방적인 스타일 싫어합니다 라고 했고, 내가 봤을 때 당신은 개방적인 사람이야,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라고 선을 그었어. 투아웃 때 이미 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용담 씨가 나도 보수적인 사람이라면은 지금 너 내 앞에서 거짓말하니?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을까요? 도저히 이거는 상철 씨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상철의 눈을 봤을 때는 기준이 보수적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나시티 입고 돌아다닌다. 속옷끈 어깨끈 내는 걸 크게 신경 안 쓴다. 이런 느낌들일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근데 상철의 눈에 봤을 때 용남 씨는 그런 의도를 말한 건 아니지만 상철의 눈에 봤을 때는 왜 거짓말하지? 왜 저런 옷 입고 다니면 당연히 개방적이지. 왜 그걸 인정을 안 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부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철이 그 이후에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로 맞다 텐션이 좋았다 하지만 계속 눈이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가거든요. 열심히 돌아가요. 열심히 옆을 봐요. 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눈이 옆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거랑 지금 실제랑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봤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게 제가 왜 용담 씨가 겉으로 봤을 땐 여우과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너무 있는 그대로 자기 속을 다 까고 너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거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이 사회의 보편적인 암묵적인 그런 인간관계라든가 사회생활에서 내 행동이 이렇게 내가 비록 의도를 A라고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B나 C나 D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이 전혀 너무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매력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솔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 투명하게. 물론 이제 상처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사람이 민소매 입고 이거 보수 진솔한 거 맞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백합씨 같은 건요 굉장히 영리해요. 이 사람이 언어치료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속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용담씨와 우리 26기 경수 아재를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용담씨가 그렇게 운을 띄웁니다. 어떻게 띄우냐? 굉장히 영리해요. 자기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알고 있어. 이 사람은 저는 곰을 연기하고 있는 여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요. 나는 도도하고 섹시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던짐으로써 나는 반대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나는 굉장히 성실하며 나는 굉장히 결혼하기 딱 좋은 사람이다라고 포지션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해요.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용담씨 말 잘 들어보면 우연히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도도하고 섹시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나는 이런 것들을 욕망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런 부류가 전혀 아닙니다라고 해요. 나는 이쪽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다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백합씨의 포지션은요. 언론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은 도도하고 섹시한 거랑 거리가 먼 천며느리상이구나 만며느리상이구나라고 포지션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수씨가 그렇게 묻죠.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중에 저 있냐? 라고 했을 때 백합씨가 정말 머리가 좋은 게요. 보세요. 아까 나는 곰가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실제로 여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백합씨는 이 포지션에서 얘기를 해요. 이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경수가 혹시라도 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요. 약간 궁금한데요. 이렇게 너무 물어보면 민망합니까? 라고 경수 아재가 딱 얘기했을 때 백합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티가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리한 말이고 굉장히 포석을 잘 짜요. 저는 이 사람이 거의 정치인급으로 지금 머리를 굴린다고 보고 있어요. 이 말은요. 자기가 했던 그 말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포지션이 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경수가 물어봤죠. 혹시라도 나 있냐?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 중에. 근데 나는 티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경수 너는 티를 내가 티낸 걸 너는 눈치를 못 챘으니까 첫 번째로 나 백합은 경수 너한테 관심이 없어라는 걸 첫 번째로 드러내고요. 두 번째로 나는 티가 쉽게 나는 곰과입니다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경수 너는 내가 티내는 것도 아닌 것도 구별을 못하고 있는 너는 나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급이야라는 거를 굉장히 우아한 말로 이 두 가지로 나는 섹시한 사람이랑 처음 보이고 싶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티가 잘 납니다. 이 두 가지 말로 원큐에 그냥 경수를 정리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용담 백합씨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를 네가 정말 눈치를 못 채네. 너가 나랑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제가 백합씨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영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백합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생각하는 게 다 잘 보이는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경수를요 웃으면서 패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걸 웃으면서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넌 진짜 눈치도 없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너는 겉으로 A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B인 이 굉장히 정교한 외교적이거나 정치연은 즉 우리 이야기 영수급으로 지금 아주 정교하게 경수를요 매기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백합씨가 그걸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경수는요 왜 백합씨가 이 말을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포석을 깔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방송상에서 이런 말들을 딱 던짐으로써 본인은 공과라고 하는 이미지 굉장히 순백하고 굉장히 그런 섹시하고 이런 부분은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포지션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까므로써 장기적으로 본인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날 때도 난 이런 이미지라는 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두 가지, 세 가지 말 한마디로 이 백합씨는 이 방송상에 나와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얻고 나가는 거랄까요?
그 다음에 상철을 만나겠죠. 어쨌든 외적으로 제일 괜찮은데, 근데 상철도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이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통이 커요. 배포가 크고 생각하는 것도 확확 돌아가고, 무엇보다 자기 속을 이렇게 숨긴다는 점에서 저는 제가 이전 직장에서 겪었던 정치인들급으로 지금 포석을 바둑알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수는 당연히 상대가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 백합씨가 네 번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앞으로 3박 4일 동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겠습니다. 라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까지 백합씨가 했던 이 앞에 있던 모든 행동들은 포커페이스가 없었던 순수한 행동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백합씨는 딱 네 마디만 함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는 이미지를 완성을 시켰어요. 이제 앞으로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백합씨가 만들었던 그 말에 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곰가 여자. 아, 저 사람은 티가 나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아, 저 사람은 포커페이스도 못할 정도로 여기 와서 되게 어리숙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 참며느리네. 맏며느리네. 결혼하기 좋은 여자네. 라고 모든 이 설계가 백합씨는 이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설계를 다 끝내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치하면 진짜 무섭겠다. 벌써부터 이미 정치인들이 쓰고 있는 그 화법을 정치나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이 사내 정치라든가 아니면 이 회사 생활에서 그리고 외교라든가 이쪽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프레임을 잡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프레임을 줄여나가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내가 유리하게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졌을 때 내가 외교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백합씨는요, 경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포지션을 다 깔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웬만한 시청자들은 다 의도적으로 백합씨가 속인 건 아니지만은 속아 넘어갈 거예요. 이야, 백합씨 정말 곰탱이과네요. 어리숙한 곰과네요. 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네요. 하면서 딱 기댈 수 있는 저 여자 괜찮은 사람인가. 야,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백합씨가 했던 말들이 저는요, 거꾸로 저처럼 이제 정치인들의 구조를 본 사람은요,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중수나 고수급부터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왜냐면 백합씨는 지금 포지션이 자기도 포커페이스도 못하는 여자고 곰가고 섹시하고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미묘하게 그가 했던 말들이 조금씩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기준으로는 뭐냐면요, 소주 10병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그 주량을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버님과 소주를 먹었다 하지만 자기 딸이 소주 10병을 마실 만큼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일 수 있는 아버지가 존재할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버지가 통이 크고 배포가 크면. 근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틀린 말 아니고 우리가 그 진위를 증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걸 왜 까는 걸까?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정말로 그녀가 곰까고 어리숙하고 포커페이스도 못하는 사람이 맞을까? 미묘하게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녀가 중수이지만 고수가 아니라는 증명이 자료가 되는 거예요. 즉 백합이 미묘하게 흘렸던 이 말들이요, 충돌하기 시작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미세하게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질 겁니다. 이상한데? 분명히 곰가라고 했어. 근데 소주 10병 마신다고? 소주 10병 마시는 거, 그래, 술을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보통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다, 술을 좋아한다, 10병까지 그 주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달렸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금이가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해요. 그게 백합씨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포지션을 잘 깔았어요.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거를 잘 들어갔어. 근데 미묘하게 백합씨가 보여주고 있는 신체 언어라든가 술 좋아한다는 자신의 말을 눈치를 못 채고 결국에는 회먹는데 소주를 안 시켰던 그 순간에 백합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표정들, 떨떠름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가 정말로 곰가라기보다 자신이 안에 있는 그 속을 정말 영리하게 숨길 수 있을 뿐더러 곰가로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뭔가 미묘하게 달라요. 정말 곰가였다면 저는 오히려 이 튤립씨, 우리 용담씨가 훨씬 더 이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속을 대놓고 안 숨기고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를 인지를 못할 정도로 처신이 진짜 완전히 제로잖아요. 처신이 할 생각이 아예 이게 곰가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당하기 딱 좋아요. 우리 백합씨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은 흠씬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흠씬 얻어마시고 이 사람 정말 머리 잘 돌아가요. 영리해요. 포지션 다 잡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시에 그녀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 없어 해요. 이렇게 술 앞에서 제어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이거든요. 왜냐면 술 먹고 진짜 음주운전 한번 걸려갖고 골로 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미세하게 이 백합씨를 끌어내릴 거예요. 지금도 열병이라는 거게 그녀가 어떻게든 포지션을 잘 잡아가지고 그거를 자신의 메인 서사를 끌어당기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이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거죠. 그때 백합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합씨가 그 이후에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편하게 해줘서 감사해요라고 경수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경고예요. 예, 정말 편하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나를 편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접적인 이제 화법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백합씨는 경수씨한테 경고를 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합씨가 또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정말 여우야. 자, 뭐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미리 자기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석을 미리 돌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판을 깔아놓는 거야. 나는 이제는 낯을 가리는 사람이다. 내가 경수를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낯을 가려서, 내가 경험이 별로 많지도 않고 사회생활 경험이라든가 연인 경험이 많지도 않고 굉장히 공과고 섹시함과는 먼 사람이라서 내가 경수 대화를 해도 잘 모르겠네요 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반대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굉장히 노련하고 굉장히 경험이 많고 굉장히 실리를 잘 차리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일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가 그녀 때가 자기소개 때 한 부분과 실제 그녀가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치명적으로 백합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할 연습이 잘 안 되었고 그거는 제 문제죠. 제가 평생 살면서 안 해봤던 것들이니까. 이게 바로 백합씨의 치명적인, 즉 그녀가 고수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언어치료사예요. 언어치료사가 말을 못한다면은 누가 그 사람한테 믿고 자녀를 맡겨요. 여기서부터 빠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여우간데 아직 자기의 모순을 철저하게 숨길 만큼 노련한 여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느끼는 거예요. 말할 연습이 안 됐다? 언어치료사거나 말을 다루는 사람은 그 순간 자기의 밥벌이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해질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천사라도 어쩔 수 없어요. 가령 저처럼 이제 정신분석 매니아는 이제 리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내 리뷰 능력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탐정님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하면서 제가 틀린 부분을 인정을 하지만 정말 제 근원적인 부분을 훼손한다면 너는 리뷰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임마 하면 반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리뷰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오랫동안 이걸 하면서 나름대로 쌓아왔던 경험과 축적이 된 통찰이 있습니다라고 반박을 하게 된 것처럼요. 언어치료사라고 한다면 말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거나 너가 직업적으로 능력 있니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자신에게 찔러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해요. 마치 의사 보고 너 그렇게 손 떨어가지고 너 술기나 제대로 익힌 거 맞아? 너 수술실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의사가 진짜 개빡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인턴 1년, 레지 3년에 구린간 3년에 의대 6년 해가지고 내가 몇십 년을 그래도 수련을 했고 그 이후에 내가 포닥까지 해가지고 내가 수술하는 술기만 내가 몇십 년을 내가 공부를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너 의사 자격증이 그렇게 쉬워 보이냐라고 화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실수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료사고를 내고 있는 몇몇 조금 좀 의심이 되는 의사들이 이렇게 하지만 대다수의 의사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지금도 최전선에서 병과 싸우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언어치료사인데 본인 스스로 말할 연습이 정말 이 사람이 언어치료사 어떤 그 직업적 사명이 있다면요.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남녀관계에 서툴러서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말이라는 말을 말할 연습이 안 됐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인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 언어치료사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마치 변호사가 제가 지금 미법을 잘 몰라가지고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랑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가 해부하게 돼서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 아시는 분도 의사가 있어요. 가까운 분 중에 그분은 진짜 말하면 그냥 술술 나오거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의사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용어가 막 나오잖아요. 막 전문 용어가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저도 모르게 락학 얘기하면 바로 뭐 생토미니 뭐니 이런 식으로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몸을 담았던 사람들의 그 특이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락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거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원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나 없나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숙련이에요. 숙달이에요. 근데 지금 글쎄요. 백합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나는 말할 연습이 안 됐다? 평생 살면서 안 해봤다? 맞아요. 언어치료랑 언어를 잘한다는 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큰 틀을 봤을 때 언이라고 하는 말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뭔가 지금 백합씨는 실제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과 그가 말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께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의 방송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제작진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짰어요. 이번에.
아마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제작진들도. 왜냐면 저보다 먼저 1시간 동안 그래도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남PD도 바보도 아니고 제작진들도 남대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꼈을 겁니다. 이거는 배우를 굉장히 최적의 배우를 한 거예요. 예, 괴짜 그리고 여우 그리고 장미 누나. 장미 누나는 여기서 약간 조용한 내성적인 포지션. 한 명은 넣어야 돼. 안 그러면 이 판때기 흔들려. 이 사람이 비록 여기서 연애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렇게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을 넣어야지 이 전체적인 그게 흔들리진 않거든요. 약간 국화, 약간 좀 어리고 새침 떼기고 좀 깨발랄한 정숙 같은 포지션. 조니 씨는 약간 영숙 같은 포지션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계가 되게 이번에 잘 만든 게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전체적인 이 포지션을 그 나는 소리의 본방처럼 잡아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수 아재? 메인 영수, 진짜 영수 같은 영수. 그리고 우리 이야기 영수는 여기서 포지션이 무슨 줄 알았는데 영식 쪽에서 가까워요. 약간 영식이 좀 깨발랄하거나 지금 29기 영식처럼 독특한 행보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18기 영수가 약간 29기 영식처럼 그 영식들의 계보를 좀 따라간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 경수 아재는 약간 영철 포지션이죠. 약간 좀 남자답거나 아니면 조금 지할만만 하고 좀 독특하게 지금 29기 영철처럼 조용하면서 약간 요 포지션처럼 그렇게 약간 무대뽀로 나가는 자기 생각만 자기 입장을 약간 밀어붙일 줄 아는 사람 나온 것 같고 상철 아재는 이제 상철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광수 아재 딱 그렇게 하면 말 많고 독특하고 이 사람도 좀 깨발랄하고 좀 4차원적인 네 이번에 되게 라솔 그 제작진이 거의 칼을 간 것 같아요. 웬만한 정말 정교하게 여자도 거의 남자들도 그렇고 낯설 본방에 맞게끔 포지션을 잡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왜 이 사람이 이제 괴짜 유형인지 이 사람도 왜 여우 유형인지 특히나 우리가 유심해서 봐야 될 사람이다라고 보는 이유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좋아요와 댓글 끝까지 보셨다면 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혹시 자유롭게 비판도 괜찮으니까요. 편하게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술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무성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